자, 녹화 눌렀고, 예. 지혜소식지 요약 보겠습니다. 먼저, ABL 생명. ABL 생명은 역시,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두 상품, 간병보험, 75세까지 인지등급 100만 원 되는 회사, 75세까지 100만 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질병수습이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깨 누적 이제 반영된다고 계속 들었는데, 어쨌든 5월 달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추측인데 6월 초까지는 계속 반영 안 될 것 같긴 해요. 이 질병수습의 이 플랜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80세까지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삼영호에서도 290만 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편 삼영호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질병수습이 생각하면은 ABL은 기본적으로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얘는 어깨 누적에 적응 안 받기 때문에 좀 수술비 보장을 많이 받으시길 원하는 고객이 있으시다면은, 다 가입시켜 놓고, 마지막에 이제 ABS 생명 넣으면 될 것 같아요. DB 생명은 뭐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IL 라이프 역시 뭐 큰 변동사항 없고요. KB 라이프, 이게 4월 말에 나와가지고, 이제 거의 뭐 5월 신상품이라는 다름없는데, 딱 좋은 요즘 건강보험, 물론 이제 KB 라이프 잘 안 하시고 또 이제 서툴고 또 매니저가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KB 라이프 같은 경우. 근데 직접 여러 번 설계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이 상품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암 지우출을 위해서 항암 호르몬제도 이제 KB 라이프도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간병인 여기 보시면은 10만 원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간병인 사용도 20만 원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인수지침 5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걸 보면은 그 5월 중으로 뭐 한도 축소하겠다 어쩌겠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그 5월 뭐 11일 뭐 15일 정도 지나면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뭐 축소한다고 하는데 KB라이프는 계속 이어갈 것 같아요. 근데 어,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181일부터 보장하는 담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이제 다른 회사는 또 안 되지. 그러면 이게 아직 신사품이라서 KBFG 어깨 누적에 대해서 조금 이게 뭐랄까 건강보험에 대해서 그동안 활발하게 운영했던 회사가 아니라서 그런지 어깨 누적 표가 자세하게는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181일부터 보완을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설계를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계를 해봤을 때는 보험료도 좀 많이 저렴해요. 그래서 어, 그 KLF가 이제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서서히 이게 좀 판매가 늘어나지 않을까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보험료도 괜찮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편은 335랑 355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케이블 라이프. KDB 생명은 뭐 계속 인수유치 이어가고 있고, 요 20만 원 5월 18일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5월 18일까지 KDB도 간병인 20만 원 한도 유지합니다. 메트라이프는 뭐 변동사항 없이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교보생명, 대형사인데도 잘 모르는 회사가 교보죠, 교보. 교보도 간병인이 20만 원, 5만 원, 7만 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최진형으로 가입 계신데 최진형도 있고 일반형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설계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보험료는 뭐 그냥 소소한 정도고 간편으로 삼용호 없지. 간편은 325만 있습니다. 마이 플랜 생각했는데 대형교가 아니네요. 그래서 여기 이 교보도 있다는 거. 그래서 진짜 생소할 텐데 교보생명도 가능하고 현재까지 나온 인수 지침으로는 교보생명 역시 5월 달까지 뭐 변동사항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제 18일 이후에는 교보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도 역시 181일 이상 담보는 없어요. 농협
농협도 역시, 여기 20만 원 됩니다. 근데, 뭐, 변동사항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동양생명은 이제, 뭐 지난달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이 수술비를 좀 얘기를 했네요. 변동사항 없습니다. 동양은. 라이나는, 여기서 뭐, 라이나, 뭐, 특별한 거 없는데, 여기 질병수술비가 또 이제, 그 특정 사대 제외한 종합병원 여기 나왔다는 거 외에는 뭐 큰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효하고 큰 변동사항이 여기 있구나. 그 여기도 이제 그 라이나도 이제 그 내심 주요 치료비가 나오긴 했는데 이 권역 상급종합이나 뇌혈관 질환센터 여기까지도 보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2대 질환 범위가 타사보다 좀 좁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는 크게 눈여겨볼 만한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미래에셋 생명보험사에서는 처음으로 그 하이클래스 이게 비급여 안주 치료비랑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 두 담보가 5월 달에 출시했습니다. 뭐 그 외에는 뭐 큰 변동 없습니다. 삼성생명이 괜찮죠. 요즘 그 이번 간병이 20만 원이 가능하긴 한데 지금 일부러 이걸 합친 것 같아요. 이렇게 왜냐면은 이 20만 원 넣으려면은 최저보험료가 5만 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입자 넣고 암 지우치를 뭐 이렇게 방사선 넣고 해서 5만 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만 원 넣으려면은 최저보험료 5만 원이 돼야 됩니다. 뭐 수술 특약 있고 신한라이프 복합제가 100만 원 있고 여기 참고로 이제 신한라이프도 20만 원이 가능합니다. 그래 25, 7만 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항암방사선 얘는 이 기존에 3천이었다가 이제 7천으로 올렸는데 제가 이거 아침에 설계를 해보니까 대신에 이게 암 진단비가 3천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좀 비싸죠. 그러니까 그 한도는 올라갔는데 뭐라 그럴까 그 연계 조건이 3천만 원이 들어가면서 조금 이제 매력이 좀 반감됐어요. 근데 어쨌든 상하방에서 이게 5천 되는 회사들이 몇몇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신한라이프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보현대는 뭐 별로 없고 처부 그 지난달 말에 요 메디컬 정신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좀 괜찮긴 한데 이게 좀 그 뭐 수술비 종수술비 차원에서는 괜찮은데 어 이게 뭐 딱 이거다 하는 느낌은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납입이 완료될 때는 그 환급률도 좋고 그 뭐 이렇게 입원비 수술비도 같이 보장이 되는데 납입이 끝나면은 이제 뭐 입원비랑 수술비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그 10년 차에 환급률이 11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환급률도 좋고 그 단기납 종신에다가 이렇게 사망 입원 수술비를 합쳤는데 뭐 이게 뭐 그냥 괜찮다 정도지 이게 딱 눈에 띄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품이 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생명에서 이제 어린이 보험을 내놨는데 어, 어린이 보험 이제 간병인이 대부분 다 5만 원이거든요. 거의 뭐 5만 원이죠. 근데 뭐 상금 넣으면 10만 원 되는 회사도 있긴 있던데 대부분 이제 5만 원이고 뭐 조금 이제 남아있는 회사가 10만 원 되는 회사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생명은 15만 원 가능합니다. 다만 그 요양병원하고 간호간병 요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요 핵심 특약 있죠. 이거를 같이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간병인은 꼭 넣어야겠다 하시면은 뭐 이거 하나 생명 요 상품하고 이렇게 혼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흥국생명도 그 여기는 없는데 이제 간병인이 20만 원이 이제 올 7일까지만 가능합니다. 7일까지만. 7일부터 축소돼요. 7일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국생명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보시고요. 그 외에는 뭐 여기도 이제 중입자 나왔고 중입자 되는 회사 나온 회사들이 좀 있죠. 예, 중입자
나왔고, 뭐, 그렇스, 예, 없고, IBK, 하나생명 변동 없고, 5월 DB손보가, 간병인은 계속 연장됐죠. 간병인은 뒤에, 간병인 정리한 게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다 같이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볼게요. 근데 아무튼 DB도 20만 원은 가능하긴 합니다. 네. KB손보가 좀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저를 아무튼 여기 그 탑클래스에 여기 신상품 나왔고 이 중입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가 신상품하고 신담보 출시를 했습니다. 농협선보는 뭐 큰 변동가 없습니다. 농협선보가 사실 이거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 아침에 못했는데 15만 원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얘네는 가족 간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간병인 조건에 가족은 제외한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농협선보는 제가 일부러 안 봤거든요. 아무튼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롯데선보도 간병이 연장했죠. 그래서 자녀가 10만 원이고 그 성인은 20만 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5월 중 축소 예고인데 다른 선보사 일정 따졌을 때 한 10일 정도부터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입자 출시를 했죠. 중입자랑 원자력병원까지 다 보장되는 그 상급종합병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력병원된 가장 넓은 회사가 이 롯데도 있고 흥국화재 아마 이게 흥국화재나 삼성화재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뒤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예. 메리츠화재가 이제 간병인 사용 일당이 줄어들면서 이 간병인 지원을 엄청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반사이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간병인 지원. 그다음에 이게 메리츠화재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전체적으로는 체크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 4월 달에 보면은 메리츠화재 소식지도 그렇고 신문회도 그렇고 다른 회사들이 뭐 20% 올랐다 그러면 메리츠 화재는 5%만 올려가지고 보험료가 저렴한 것처럼 나오긴 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저렴하진 않았어요. 그뭐 오히려 농협선보라든가 흥국화재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저렴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5월 달에 또 보험료 내리면은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참고로 이 가벼운 3호 출시했는데 이 가입 나이가 5세부터입니다. 5세. 지금 어린이 유병자 보험 많이 찾으셨는데 그 기존에 판매했던 회사가 세 군데에 있었는데 다 중지를 했고 없다가 이 가벼운 3호 생기면서 이제 5세부터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비록 355지만 당연히 어린이니까 당뇨 고혈압은 없겠죠. 소아당뇨 있으려나? 예, 그거 말고는 큰 어려움 없이 가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린이 유병자 찾으신 분들은 5세부터 15세까지는 메리츠화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화재. 삼성화재 이거 좀 기대가 되는데 과연 보험료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예전에 암 치료, 우리 암 치료비가 각각 이제 보장을 하고 보장 기간도 그러니까 보험 만기까지 하도록 상품을 출시했는데 요거 일반 병원은 안 되고 종합병원 이상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7일날 출시라서 아쉽지만 7일날 출시라서 제가 한번 설계는 못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 요렇고 그다음에 그 뇌혈관하고 심혈관 치료도 역시 이 보험 정기행까지 되는 이 상품 담보를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아쉽게도 이거 7일날 출시라서 제가 설계를 못 해봤어요. 이게 전병원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종합병원만 그 이상 되는 건지 이거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소식지에도 좀 애매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7일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삼성화재가 3대 주요 치료비를 이렇게 7일날 업그레이드된 스펙을 내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선보 간병인 15세 이하 19칠, 16세 이상 29칠 이렇게 유효합니다. 이게 5월 11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유효하고요. 그다음에 그 역시 원래는 이대 주유 치료비도 만기까지 보장됐는데 이제 암 주유 치료비도 만기까지 보장되는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요거 아침에 봤는데 아침에 아침에 나왔는데 예 아침에 보면은 어 안 나올 있구나. 평생보장 12일부터 나오네요. 12일부터. 예. 그래서 요거 음, 하나가 이렇게 다음 주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현대해상도 항암 중입자 출시되고 전이암 줄 치료비 이렇게 출시되는 거 외에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 전이암이 지금 한국생명은 전이암 진단 생활비로 나왔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원발 발생 시기 전이암만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암을 보는 원발암, 재발암, 잔존암, 그다음에 새로운 원바람 이렇게 보장 네 개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러면은 이 전이암 같은 경우 새로운 원바람은 보장이 안 되는 안 되죠. 예,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전이암 진단 생활비나 전이암 주요 치료비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차라리 그 삼성화재나 하나선보처럼 암 주요 치료비를 만기까지 보장되는 그게 더 좋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도 웨트라이프하고 ABL 같은 경우는 암 주요 치료비가 종신 보장이 되긴 해요. 그래서 그 전이암 주요 치료비라든가 또는 전이암 진단 생활비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두 회사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거든요. 암 주요 치료비도 같이 넣고 하면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담보가 있습니다. 흥국화재도 역시 이 하이 클래스 나왔고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손해보험사들은 이제 하이클래스나 이 중입자 방사선 위주로 신담보를 출시를 했습니다. 하나선보도 하이클래스 주요 치료 출시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신상품 여기 3회로 간편건강보험 드디어 나왔는데 3.15부터 아마 3.10까지 이게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선보도 상품 라인업을 좀 강조했네요. 은근히 하나선보가 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 그러면 AI 하나선보는 이렇습니다. 자, 소식지 요약 봤고요. 이제 본편 한번 볼게요. 본편. 본편에서는 앞에 거 다 설명 있고 잠깐만 변호사항 중에서 빼먹은 거 딱히 없을 것 같고요. 볼게요. 자, 이번 5월 영업 이슈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5세대 실손보험이 여러분도 다들 알다시피 이제 내년 초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처음 그 이제 전 어쨌든 재가입되면은 무조건 5세대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2013년 4월 달에 가입하신 분부터 이제 전환이 시작되는데 그러면은 15년이니까 28년부터 나오고 3세대 가입자는 28년부터 그다음에 21년 7월에 이제 4세대 실손보험이 나왔으니까 26년 7월부터 이제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교통 실든 이제 전환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경증 질환이나 이런 비급여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간병의 사용일당 항도 이거 한번 우리 다 체크를 해봐야 되죠. 그다음에 암 지울 치료비가 좀 다양해졌고 운전자, 유병자 아무래도 이번 달에는 부모님 보험 관련 많이 나오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70세 정도 70세를 60세, 80세 분들
이암 주요 출혈이랑 3대 주요 출혈이랑 질병 수습비 플랜 한번 해봤어요. 그다음에 수습비 플랜 한번 다시 한번 경증 위주로 제가 짜봤고 요즘 그 7년에 100% 되는 20년 납 종신보험 요게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제가 설계를 해봤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 다들 아실 거고 이 중에서 이걸 내가 못 지우네. 어 잠시만요. 지금 안 되네. 씨. 되네. 이 중에서 경증 질환 외래 환자가 자기부담금이 올라간다는 건 알고 계실 거라 봐요. 그래서 경증 질환 환자가 이거 보면은 어 비응급 환자 응급실 이용하면은 최대 9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 이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 예전에 그 응급실 내원 특약, 비응급 그 특약 가입하신 분들만 아주 그냥 음, 제대로 컨설팅 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네요. 이런 거 생각하면. 예, 비급여 의료비 보면은 이 중증은 이 중증도 좀 그렇다고요. 중증이 결국에는 그 3대 주요 치료비나 식이질환 등 그 한정 특례 받으신 분들인데 이분들 빼고는 거의 다 비중증으로 나오는데 연간 입원 시 연간 의료비 한도가 1,000만 원이면 되게 작은 거 아닙니까? 그걸 조금 올려도 좋을 것 같은데 1,000만 원에다가 그 50%입니다. 50%. 그러니까 거의 실손 비중증 그러니까 비급여 비중증은 실손보험으로 이제 안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중증 질환자는 그 이렇게 의료비 2천만 원 나왔는데 급여 400, 비급여 6,600 나왔다고 가정 시 뭐 4세대나 5세대나 큰 변동사항이 없겠죠. 없는데 제가 계산해봤는데 그 비중증 예를 들어 척추 질환 이거는 비중증이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급여 200, 비급여 800 하게 되면은 거의 200만 원 정도 축소가 됩니다. 보장 금액이 50%이기 때문에 비급여로. 그래서 비급여가 많이 나오면 나면수록 의료비 보장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다들 알다시피 도수 치료나 이 체중교파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치료 역시 이제 면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비중증 질환자에 대해서 어쨌든 필요한데 대부분 그 가장 큰 비중증 수술이 이 다빈치 로봇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비용이 얼마 하는지 이 세브란스 병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양성돼 있는 거는 이제 일반 양성이고 이게 수술 난이도에 따라 있거든요. 그래서 1, 2, 3, 4 이런 것들은 이제 암으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 그 뭐 질병명으로 되어 있으면 좋은데 질병명으로 되어 있진 않고 이 과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간, 담, 췌외과 요거는 제 생각에 뭐 담낭 절제, 뭐 담낭 수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수술 이용하면 680만 원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 수술비가 실손으로 따지면은 50%니까는 340만 원 보장받게 되겠죠. 근데 여기 수술 비용은 이렇고 입원비라든가 다른 거는 또 이제 안 되죠. 안 되고 그다음에 뭐 비뇨기과 요거는 뭐가 좋을까? 뭐 양성이면은 뭐 방광 내 뭐 호흡 절제 뭐 이런 거 보면 될 것 같고 산부인과 요거는 뭐 자궁 절제라든가 뭐 자궁 그 뭐 하이프 수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방외과는 맘모툼이나 뭐 맘모툼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요거는 유방 1위니까 암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암은 상관없는데 뭐 소아외과 양성이면 요것도 소아외과는 어떤 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이렇게 나옵니다. 다빈치 로봇 수술 비용이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다 50%만 보장받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실손보험
기존 우리가 이제 실손보험만 있으면은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는데 이제는 이 비중증 비급여급에 대해서는 어쨌든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염두에 두고 영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암내심 주 출입비는 변경상 위주로 좀 보고 갈게요. 생명보험사는 변경상 미래에셋이 신상품 요거 하이 클래스 나온 거랑 KB라이프에서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KB라이프. 그래서 항암 호르몬이 보장이 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국립암센터까지 보장이 됩니다. 요즘 보험료 특약보험료인데 뭐 그냥 평범하죠.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딱히 저렴하진 않은데 그냥 뭐 괜찮게 나옵니다. 손해보험사는 뭐 변호사이 뭐 삼성화재 요거는 이제 종합병원 암 패키지 이거 7일에 출시할 예정이고요. 롯데손보 이제 하이클래스 나왔고 한국화재 하이클래스 나왔고요. 네, 뭐큰 변동성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정으로 좀 요약을 해보면은 암 수술,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랑 말기암 호스피스 다 보장하는 회사가 7개 회사입니다. 삼성, KB, 후본, KB 선보, 롯데, 흥국화재, 농협 이렇게 7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플랜을 보면 보험료를 보면은 삼성이 좀 저렴하네요. 삼성이 저렴하고 그다음에 저렴한 KB라이프도 딱 여기 특약만 들어가죠. 간단하게 되고 홍보에서는 물론 이제 이게 농협이 보장은 그 흥국 롯데가 좋긴 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보험료를 따지면은 뭐 흥국 롯데가 괜찮게 들어가네요. 예, 그다음에 상급종합병원까지 고려를 했을 때 역시 삼성생명이 저렴하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KB 그다음에 손보는 흥국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이 클래스만 단독 가입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삼성화재나 현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암 지우 출입을 넣어야 되는데 DB는 딱 하이 클래스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이 클래스만 하면은 DB가 괜찮네요. DB나 메리츠도 괜찮습니다. 네, 메리츠도. 그래서 하이 클래스 치료비 이렇게 단독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입자 많이 넣죠. 중입자 1억 원 플랜입니다. 기존에 삼성생명은 뭐 다들 아실 것 같고 현재 중입자 방사선 종합을 해보니까 삼성, 현대, KB, 롯데, 흥국화재 이렇게 6개 보험사에서 5월 달에 출시를 했습니다. 또 6개 출시를 했습니다. 현재. 아, 막 말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색 이게 저는 전이암보다 이게 차라리 이걸 한 번에 넣는 게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뭐 생각의 차이니까.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재발률이 높은 암이 방광암이거든요. 그 방광암에 있으신 분들은, 어, 재발을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래서 그 방광암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한의원 원장인데요. 20년 동안 방광암과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그동안에 30대 초반에 방광암을 진단받으셔가지고 거의 뭐 일생을 방광암과 함께 보냈는데 14번 수술하셨다고 해요. 14번, 20년 동안. 그러면은 이거를 매년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뭐 1억 4천이 되나? 1억 4천이 되죠. 1억 4천 받네요. 그래서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방광을 완전히 빼버려 그 방광을 없애고 이게 요도를 어떻게 끌어가지고 다른 장기를 끌어가지고 방광을 만드는 인공 방광 수술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좀 있다. 그래서 재발이 뭐 5년 끝나면은 암이 끝나는 거다. 이런 거를 이제 뒤집는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방광암 재발률 보면은 그 60에서 70%라고 해요. 그래서 재발률이 굉장히 높은 암이 방광암입니다. 그래서 그 특히 그 남성 아마 10대 암 중에서
일곱 번째 해당하는 암이 방광암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방광암 사례를 보다시피 그래서 암지압 치료비를 종신으로 가입을 해도 좋다고 좋은 게 이런 방광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한번 생각해봤고 그다음에 통합 암지압 치료비 어디 있었어? 이대지압 치료비는 뭐 변동사항 없고요. 손해보험사에서 변동사항이 삼성화재가 이제 7일날 이 신산보가 출시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좋은 회사 현대가 하고 하나가 좋고 참고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이거는 감액 간편에 대한 감액 기간이 조건이 유리한 회사가 현대랑 하나입니다. 하나. 이 뒤에 한번 볼게요. 공유 보시고 그다음에 이 순환계 치료비 이제 분류 코드인데 하나생명도 이제 그 심장 이렇게 보장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정맥이라든가 류마티스, 뭐 심장염증 이런 보장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아직은 그 이대 순환계 이런 쪽은 손보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소하게 몇 개 차이는 있는데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거의 비슷해요. 예, 그래서 그냥 그 결국에는 그 이대주요 출입에는 여전히 생보보다는 손보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환계 치료비 플랜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음, 현대가 좋긴 했는데 이 최저보험료 3만 원이 계속 걸려가지고 차라리 현대보다는 이 한화가 더 저는 더 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최저보험료가 2만 원인 것도 있고 그 한화선보도 보장보험료가 그 만기가 보험 만기까지 보장이 되고 순환계 치료비 그 보장 범위도 넓고 보험료도 뭐 괜찮습니다. 저렴한 편에 속해서 순환계 치료비 하실 분들은 한화선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가맹 조건, 그러니까 현대해상이 일단 현대해상을 많이 해서 이렇게 만들긴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2월 달에 보험 가입을 하고 4월 달에 지난달에 그 순환계 치료비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50%를 받죠. 90이 안 됐기 때문에 10%를 받겠군요, 일단. 아무튼 예, 1년이 안 됐으면 이제 50%를 받아요. 근데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감액 기간을 초회 연도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00%를 지급받아요. 그래서 첫 그 90일은 10%고 그다음에 90일부터 1년까지는 50%를 받고 그다음부터는 100%를 받습니다. 요게 어 하나손보 역시 초회만 감액 기간을 적용하고 현대해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똑같고 그다음에 보험 기간까지 계속 치료를 받게 되면은 100%를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현대해상 이렇게 감액기간 이렇게 적용을 받고 2천만 원 가입했을 때 뭐 보험료 보면은 남자가 4, 5만 원이고 여자가 2, 3만 원 정도면 가능하네요. 그래서 이제 종신 또는 보험 만기까지 보장받는 3대주 치료비가 암은 매트 ABL, 그다음에 2대는 하나생명, 현대해상, 하나손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삼성화재랑 그 암은 삼성화재랑 그 하나손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대주 유출입에는 삼성화재가 더 추가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만기까지 보장받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두 회사를 합치는 방법이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 삼성화재 이렇게 보장이 됩니다.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못 해봐서 좀 아쉽습니다. 간병인이 지금 많이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고연령 부모님 한다 그러시면은 DB랑 ABL. ABL이 전 더 좋아. 얘는 DB는 다 좋은데 이게 10년 만기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고 ABL이
이런 건 좀 잘 만들었네요, 상품을. 네. 아, 간병일당. 간병일당 우리 한번 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우리 초에 좀 가동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삼성생명은 말씀드렸다시피 20만 원 초과 시 최저보험료 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생명은 15일까지 20만 원을 유지합니다. 15일까지. 그 다음에 신한은 5월 계속 유지하고 미래에서는 15만 원이니까 넘어가고 동양이 진짜 안 좋아졌더라고요. 동양이. 그래서 10만 원으로 내려갔는데 이 최소 보험료로 4만 원이에요. 그래서 설계를 못합니다. 못해. 그러니까 간, 간병만 넣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간병만 넣어서 할 수 없어요. 동양생명은. 이게 진짜 동양생명 안 좋아졌고 KB라이프 20만 원 가능합니다. 흥국생명은 5월 7일까지입니다. 5월 7일까지. 그다음에 KDB생명은 15일까지고 DB생명 15만 원이고 또 이제 번외로 이렇게 나오는 회사가 이제 ABL이죠. ABL 20만 원, 6만 원, 6만 원 됩니다. 그래서 아, 이 ABL은 그냥 아무도 모르게 습진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생명은 20만 원 한도 가능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81일 이상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삼성, 하나, 흥국인데 다음 주 정도 되시려면 거의 다 축소돼서 없게 되겠네요. 그래서 역시 간병은 이제 생명 다음으로 이제 손보러 가야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험료 한번 산출해 봤습니다. 참고로 이 교보생명인데 교보생명은 여기 넣었습니다. 25더라고요. 해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예. 손보인데 삼성화재는 이미 축소가 됐고요. 그래서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대해상은 15만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그 간편은 10만 원이더라고요, 또. 근데 이제 그 인수지침 보니까 20만 원은 나오는데 이거는 원순사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지혜에는 이거 현재는 필요 없죠. DB손보는 보장보험료 5만 원, 그 갱신영업을 하면 3만 원으로 해야지만 20만 원 넣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11일까지만 유지합니다. KB손보는 이거 제가 설계를 못했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20만 원 된다고 해요. 감액 미적용을 놓게 되면은. 근데 제가 아침에 다시 설계를 해봤는데 이 감액 미적용 유예담보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15만 원을 일단 표기를 해놨습니다. 메리츠 어제 15만 원으로 축소가 됐고요. 하나선보 20만 원, 9만 원, 7만 원 요거를 11일까지 유지합니다. 한국화재 역시 11일까지인데 최저보험료 5만 원 조건이 들어가고요. 롯데선보 24칠 되는데 5월 중으로 축소를 할 예정입니다. 자녀는 다 축소가 됐죠. 근데 이 10만 원 되는 회사가 하나랑 롯데가 되겠습니다. 예. 있고 간병인은 결국에는 둘째 주까지만 거의 둘째 주까지만 20만 원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둘째 주 위에는 생명보험사를 찾으셔야 되는데 생명보험사에서도 아쉬운 점은 181일 이상 담보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뀌면서 간병인이 그 타사에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이제 인수지침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 사실은 이제 25칠 요거는 생명보험사로 하고 181일 이상 담보는 손해보험으로 하면 좋은데 이제 그게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인수지침 바뀐 걸좀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조금 확인을 더 해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뀌면 또 안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일단. 근데 혼합 설계가 안 되는 거 나와서 또 예, 좀 간병인이 그렇게 어쨌든 간병인은 2주까지는 간병인 위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간병인 지원이 나죠. 그러니까 잘 이게 그 신한라이프 이제 간병인하고 입원 일당 이렇게 넣은 건데 최저 보험료 3만 원입니다. 3만 원 대부분 넘긴 하는데 이게
요거를 그러니까 신안으로 21일 놓고 그뭐 하나 선보 간병인 요양병 하나하고 요걸 같이 넣으면은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신한라이프를 굳이 이렇게 설계한 이유가 그 여기 상급종합병원 1인실, 2, 3인실 일단 이게 그 합산되지 않습니다. 일단 그 다른 회사들은 그 실손 가입자는 여기에 70%만 적용하거든요. 근데 다른 그 신한라이프는 이게 예외가 됩니다. 예외되고 이번 일당 업계 누적도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넣습니다. 그래서 신한일당 하실 분들은 아니 그 상급종합병원 하실 분들은 일당 이렇게 넣으실 분들은 신한라이프도 좀 고려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운전자 보험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걸 왜 넣냐면은 그 요거를 이제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페달 오조작 방지 설치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시범 사업 중인데 보면은 조금 아직은 작아요. 그러니까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부 이렇게 이 중에서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 요건 이제 설치 대상자를 모집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걸 제가 왜 넣었냐면 이제 이게 앞으로는 좀 더 어쨌든 뭔가 하게 되면은 시범 사업 한 다음에 이제 확대되잖아요. 그럼 이게 확대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확대된다 그러면은 어쨌든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좋은 그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요거 물론 이제 직접 사드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검색해 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면은 어, 어쨌든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요거랑 운전자 보험하고 연관 지어서 같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운전자 보험 진짜 요즘에는 다 뭐, 그, 제재가 걸려서 할 게 없는데, 이렇게 한번 엮어서 고연령 70세 분들 대상으로 운전자 보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0세 분들 이렇게 플랜이고요. 그다음에 70세 분들 그 그러니까 통합상해 진단이나 상해 재활 치료비 이렇게 업그레이드 가입시켜 드리려 해도 보면은 70세 이상 분들이 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죠. 70세가 되면은 다 한도가 줄어들어요. 지금 70세 돼도 한도가 유지되는 회사가 농협이랑 흥국 동양 이렇게 세 회사는 그래도 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그 상해 진단비 고연령을 넣게 되면은 한도가 좀 축소됩니다. 골프 보험 많이 이제 찾으실 것 같은데, 골프 보험이 되겠습니다. 골프 보험. 그러니까 수술비, 이제 수술비가 이제 또 중요한 담보죠. 그래서 이 주요 수술 상위 건수 진료비입니다. 그리고 그런 건수가 높은 회사들, 그 수술에 대한 진료비인데, 지금 보면은, 이거 20인데, 보면은, 어, 뭐, 그러니까 암이나 심장, 뇌, 이런 거 빼면은 척추, 고관절 치알,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자궁절제술, 요게, 왜, 이게 은근히 비용이 높네요. 이것도 암인가? 아무튼, 이런 수술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척추수, 관절, 척추, 요게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중증이면서 비용이 높은 수술에 들어갑니다. 특히 이런 수술들은 보면은, 지금 70대 들어가면 결국에는 고연령 척추, 출관절, 그렇죠. 다 이제 이런 수술들이 고연령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수술비랑 연관시켜드리면 결국 이런 수술, 백내장은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척추나 관절 치환수 이런 수술에 대한 보장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상급병원도 늘어나고, 그래서 요거 이제 뭐, 3종, 3종, 2종, 이건 종수술을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 대입을 해봤고, 그래서 수술은 한번 이런 식으로 설계해봤어요. 질병수술 두 개를 혼합한다던가, 5종 수술비를 경증 위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어,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질병수술비랑 동수습을 넣는데 4, 5종을 조금 이제 최소한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수술을 했을 경우입니다. 여전히 하나생명이 높고, 하나생명, 그 다음에 미래에셋, ABL.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생명, 미래에셋, ABL.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그, 자꾸 질문이 나와서 제가 조사를 했는데, 수술비에서 감액 기간이 없는 회사는 어 아쉽게도 하나 생명만 없어요. 나머지는 다 감액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은 다뭐 대부분 없기 뭐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는데 대부분 좀 찾을 수 있는데 간편은 하나 생명 빼고는 감액 기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 경증 질환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경증 질병하고 특정 질병 제외했을 때 조금 아쉬운 회사가, 어, 하나생명 괜찮고, 미래에셋이 수수비는 보장 높은데, 경증 질병이 왜 이렇게 안 되는 회사들이 많은지,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경증 질환, 뭐, 백내장, 대장균종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여기 유방장애라든가 하지정 맥류, 그다음에, 어,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수술비는 우리가 생명에서는 한화랑 ABL이 제일 좋고 번외로 그냥 한도만 생각하면은 미래에셋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병수술비 이 플랜인데 하나생명 200만 원, 타사합산 500까지 됩니다. 500. 그다음에 ABL은 290만 원, 타사합산이 없습니다. 아직은. 그다음에 미래에셋은 270인데 여기 경증 질병제 100 있죠. 요것만 타사합산이 제외되고 나머지 세 가지 세 특약은 타사합산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술비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미래에셋부터 가입을 시키고 그다음에 한화, ABL 이렇게 가입시키면 됩니다. 그러면은 총 400, 560에다가 700, 한 800 정도 보장을 받지만 받으면서 보험료는 40세 남자가 한 8만 원 정도, 한 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입을 시키면은 뭐 아주 고보장 수술비가 되긴 합니다. 그다음에 손보입니다. 손보는 수술비 하나 손보가 좋고요. 하나 손보 300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KB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보면은 이렇게 연계 조건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하나 손보랑 하나 그러니까 두 회사는 연계 조건이 간단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아무래도 이런 회사들은 그동안 수술비를 많이 팔았던 회사들이라서 손해율 관리가 들어갔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보는 한화랑 하나 이렇게 두 회사, 정말 KB 세 개 회사가 어떨까 저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고요. 경증 제외 수술비도 아, 이게 여기 보면은 보장 제외되는 것들이 또 되게 많아요. 하나 그냥 수술비가 높지 또 제외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또 빼야 되네요. 보면은 되게 복잡을 하죠. 그래서 이것 좀 표를 한번 나중에 자세히 보세요. 제가 조사를 했긴 했는데 제외되는 것들이 많아요. 결국에는 수술비는 어, 이제는 확실하게 손보보다는 생보가 더 좋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래도 한번 플랜을 보면은 KB 220, 하나 선보 300, 그다음에 하나 선보 200 이렇게 플랜을 짜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아쉽게도 그 업계 누적에는 대부분 다 반영이 돼가지고 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딱히 의미가 없어요. 이게 업계 누적 제외 이런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업계 누적이 다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뭐 번외로 특정 질병만 생각한다 그러면은 어, 이 이게 제가 이게 줄었는지 줄었다고 들었는데 확인을 못했네 아침에 그 설계를 해봤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요로결석 남자분들 생각하시면은 아시죠? 요로결석 요로결석에 대해서 요런 거 요거 강조를 해서 이렇게 3, 40대 건수 활동 전략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요로결석 남자들 요로결석 얘기하면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르결석 강조해서 한번 판매를 좀 3, 40대 10,000원, 2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성분들은 그 맘모툼이나 하이프, 특히 이제 하이프 수술이 KB 성보는 이제 입원으로 안 주겠다 하면은 통원이기 때문에 30만 원이거든요. 3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궁 하이프가 보통 4, 500 정도 나오던데 엄청나게 자기 부담감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기 여성분들 맘모튼도 여러 이런 것들 강조를 하면은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무릎 주기 세포인데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이번에 DB생명이 DB생명으로 좀 하나 이렇게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라이나 어무디 라이나 생명이 이게 이런 게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뭐야, 어깨나 이런 카디스템, 무릎, 이런 거 우리, 어, 중, 말, 앞에서 보시다시피 비중증이면서, 좀 보장이 높은, 비중증이면서도 고비용의 수술, 대비하려면 그냥 라이나. 한 가지 단점은 갱신형밖에 없다는 거. 아니, 갱신형만 아니면은 라이나도 좀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싶은데, 갱신형입니다. 통합한 치료, 항암 약물 치료, 이게 5천 이상 되는 회사들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안이 이제 7천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암 진단비를 3천이 연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높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만 따지면은 역시 흥국생명, 그러니까 항암 방사선 치료만 생각하면은 흥국생명 여기 중입자까지 놓을 수 있으니까 그 항암 방사선 중입자 플랜은 흥국생명이 가장 유리할 것 같네요. 흥국생명이. 이게 또 소외감이 좀 안 좋네요. 그다음에 항암 방사선 양치 통합을 해도 되니까 어, 흥국생명이 가장 좋겠네요. 통합형 이대 진단비는 넘어가고 그다음에 질병 후유장애 플랜인데 이게 순보사에서 농협이랑 KB 선보에서 이걸 내놨다고 소식지에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다 쓸데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놨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질병 후유장애 여러분 하실 거면은 그냥 그 손보 3대 질병 중에 하지 마시고 그냥 생명으로 하는 게 더 여전히 낫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3대 흡입 이게 요거는 이제 암이고 2대인데 두 개 합치면은 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생명보험으로 그냥 일반 질병 후유장애도 만 원대가 됩니다. 근데 이런데 굳이 우리가 손보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걸 왜 하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보험료나 낮추지. 그래서, 여러분 질병장애는 그냥 물론 이제 KB 선보가 나쁘다, 농협이 이런 담보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이런 게 나왔는데 제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판매를 하자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비교 판매가 기본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그 3대 질병장애보다는 그냥 생명보험 질병장애로 하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보장 플랜인데, 바로 보장 플랜 세개사 어, 여전히 흥국이 제일 좋죠. 그래서 저는 흥국으로 계속, 근데 이번 달에 끝난다고 해요. 그래서 좀, 물론 또 말 돼야 알겠지만, 어쨌든, 바로 보장 플랜은 여전히 흥국화재가 가장 유리한 것 같습니다. 유병자 보험에서는, 다, 고연령 플랜 한번 넘어갈게요. 70세, 80세인데, 70세, 80세까지 삼성생명, 여기 삼성생명, 그 다음에 KB손보, 롯데 80세까지 가능합니다. 이대지 순환계 질환 치료비는 현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현대로 어, 보장 범위도 넓고 이 치료비도 2천만 원 들어가니까 우리가 현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질병 수술비는 어, 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ABL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미래에셋, 미래에셋도 다 들어가고, 미래에셋 하시면 ABL, 미래에셋. 손보는 제가 왜 안 했냐면은, 아시다시피 손보는 다 70만 원, 10만 원이 대부분이에요. 뭐, 예를 들어 질병수술 10만 원, 상급종합병원 10만 원, 특정질병제외 10만 원, 뭐, 그래서 30, 50,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 불가해요. 그래서 생각,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 질병수술비 플랜 만들어 주고 싶다 그러면은 말씀드렸다시피 ABL이나 미래세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무고지 3년호 간편 플랜입니다. 3년 플랜. 이거는 이제 금감원지시로 우리 3XO 플랜 이런 플랜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대안을 찾고자 한번 설계를 해봤는데 역시 ABL 말씀드렸다시피 ABL이 그래도 들어갈 건 다 들어갑니다. 근데 물론 보험료가 좀 비싸서 그렇지 들어갈 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질병 수습이 변동이 거의 없죠. 그래서 ABA 생명은 질병 수습이 위주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3대 주요 치료비는 손보사들은 거의 다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삼성화재가 제일 유리한 것 같아요. 그 왜 이제 삼성화재를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그 삼성화재를 제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이게 담보를 추가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 그 뭐야 무사고 계약 할인은 할인만 됐지 이건 담보를 추가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그 삼성화재는 그 암 진단비라든가 뇌허 그다음에 수술비 일당 이런 담보들을 중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5년까지 5년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 기간도 예를 들어 20년 납부를 했다 그러면은 4년 20년 납부를 했는데 4년 차에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16년 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고 또 예를 들어 이제 할인한다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가 아까 요걸 가입했을 때 3년을 하게 되면은 남자가 20만 원이고 여자가 15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 계속 여기까지가 이제 3, 5인데 여기서 이제 일반용으로 할인이 되고 일반 심사용에서 건강보험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할인 받게 되면은 거의 50% 이상 할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입원 수술 무고지 플랜 정말 이제 입원하고 수술비가 많으신 분들이다 그러면은 삼성화재 3용으로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입원 수술이 그렇게 많았다면은 이 가입하고도 입원 수술할 확률이 많으시겠죠. 그러면은 유사고 할인 이 플랜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것
높을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 삼성화재가 가장 유리하고 수술비는 ABL 이렇게 같이 혼합시켜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종신보험인데 이거 요즘 중장기나 종신보험 유행인데 이거 한번 다 설계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그 결론은 요거 하나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왜 이게 왜 갑자기 떴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떴지? 상호보험금이 늘어난가? 그러니까 환급률은 굉장히 7년 차 이후로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100%에서 105% 사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거의 변동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7년 뒤로는 그 종신보험으로 우리가 전환할 수 있죠. 그 종신보험을 전환했을 때 예시입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을 전환했을 때 이렇게 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종신보험 전환했을 때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요거로 이제 7년 납, 단기 납 종신보험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 보험료가 저렴해서 하는 건가? 보험료도 저렴해지고 환급률은 25년 차까지는 여기 중장기 납이 700 종신보험이 뒤지는데 어, 떨어지는데 그 이후에는 그 700 종신보험이 더 좋아집니다. 그- 예, 그렇게 됩니다. 업계로 보면은 삼성, 한화, 신한, KB, DB, 동양, 아이밀라이프 이렇게 되는데 종신보험으로 전환되는 회사가 네 개 회사가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신한은 설계 화면에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설계가 좀 제한되고 나머지 뭐 이런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률 좀 비교해 보면은 한화가 환급률이 좋더라고요, 오히려. DB보다. 그래서 7년 납 전환한 제로백 중심, 그래서 좀 요즘 팔리나? 그래서 제로백 중심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DB보다는. 참고로 동양은 10년 차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당일납 중심보험은 지난달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 하나생명이 판매되는 회사들은 많이 팔렸다고요. 많이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7년 납, 10년 납입니다. 그래서 하나, 동양 이렇게 많이 씁니다. 노후연금은 보시면 그렇고 기타 상품에서는 이 신한 고당대통 요거는 11일까지입니다. 11일까지 고당대통 하실 분들은 빨리 좀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지? 이 교직원보험 이게 출생연에 좀 하시분 하면 좋을 것 같긴 하고, 예. 신상품까지 마쳤습니다. 자, 이상으로 5월 소시지랑 금융환경 관심 상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 5분 정도 남을 테니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월 영업 어, 성공,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